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 지가 좀 2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 당시에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대선에 출마하게 될까? 대선 주자가 누구냐? 비교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조금 이낙연 후보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 그래서 경선은 이재명 대표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훨씬 훌쩍 넘었네요. 자, 이제 내일 모레 곧 6월 20일께 미국에 계시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요즘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많은 패널들이 삼각파도의 쓰나미다. 삼각파도가 뭐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돈 살포 의혹, 돈 봉투 살포 의혹, 또 최근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그래서 삼각파도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스님은 거기다 하나 더 부과를 하고 싶어요. 이낙연 전 총리의 6월 20일께에 귀국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모습을 스님이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이러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총체적인 위기 잘 돌파를 할까? 돌파 가능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내년 총선을 참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글쎄요, 스님이 보기에는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각파도, 삼각파도가 아니라 사각파도의 거대한 쓰나미가 시작이 될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금년에 60세, 이낙연 전 총리는 금년에 72세 임진생이에요. 52년 12월 20일 술시로 봤습니다. 프로필에 나무위키를 기준으로 하고, 또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프로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무위키가 아니고, 나무위키하고는 틀려요. 프로필하고 생일이 틀리더라고요. 자, 갑진, 병자, 을사, 개미, 미시로 봤습니다. 진상관, 용인격, 진상관, 용인격.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 용신은 물이고, 희신은 금이고, 토는 병이고, 화도 나쁘고, 목은 약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진상관, 용인격. 2021년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임수대운의, 그때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그래서 신축년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더 우세하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임수대운의 그 다음 신축년에 그래서 대운과 연운과 달운이 잘 떠서 그래서 대선 주자로 나왔던 것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임진, 임자, 경자, 병술 전번에도 말했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분은 경자생이에요. 그분은 경자생. 현 윤석열 대통령 시도 병술시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었지 않나. 언제? 오화대운에. 오화대운. 오화대운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낙연 전 총리가 오화대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전부 다 목화토운으로 흘렀어요. 목화토운으로 흘러서 오선 국회의원의 당대표의 대선 주자의 아무튼 대통령만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29살에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을 해서 전부 다 목화토운으로 흘렀다. 그래서 스님 수시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66세 기토, 작년 재작년 2021년도 기토 대운이 들어와서 이 거대한 임진, 임자, 경자 이 거대한 물을 막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대선 주자가 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드렸던 예상했던 대로 이제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쩌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55, 56, 57, 58, 59, 60, 금년 60세입니다. 12월 20일 생일을 지나고 5화로 바뀝니다. 진상관 용인표 화토로, 화운으로 5화. 5화에 바뀐다. 4, 5, 미, 진상관, 행상관, 위와 백달. 이런 쪽으로 갈 거고요. 지금 아직 대운은 살아있습니다. 임수 대운은 살아있고 금년에 계면역이니까 금년에 계면역 개수도 살아있어요. 이런데도 지금 3월달에 병진, 경사, 무호, 기미 6월달까지 6월달에 음력 6월이고 양력 8월 15일까지 전부 다 화토예요. 화토, 화토 전부 다 화토. 여기서부터가 이제 김남국 의원도 여기서부터 음력 4월 보름부터 그러면 양력으로 6월 3일부터 6월 20일 그 사이 보름 동안 이 사화가 아주 김남국 의원 형살에 들어와요. 아주 힘든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진상관이 병인데 그 상관은 진상관 행상관이 네? 대운과 일련은 살아있는데도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서 지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자, 반면에 지금 6월 20일께 귀국을 한다는 이낙연 전 총리는 작년 생일을 지나고 12월 20일 생일을 지나고 운이 기토에서 기토가 30점짜리라면 지금 미중 정원은 100점짜리 3배가 더 좋은 운이 도래가 되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가다가 이 지금 12월 20일 생일을 지나면 이제 임수 뭐 다 끝나버리는데 5화로 진상관 행상관이 되고 이낙연 전 총리는 작년 생일 지나고 지금 운이 미중 정화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중 정화. 들어오면 정화는 뭡니까? 희상평강격이니까 목화토니까 정화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미토가 들어오면 미술, 토국수. 토국수가 뭐예요? 문서, 명예, 사로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묘목이면 형살인데 이 형살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되면 관제구설이 따르는 것이고 잘 되면 좋은 운이면 명예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운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하강하는 운, 이낙연 전 총리는 상승하는 운, 기류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스님은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문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흡사 그와 같은 지금 일을, 지금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얼핏 하면 뭐 검찰, 정치검찰, 뭐 짜맞추기 수사다, 이건 뭐 야당 죽이기다, 그런 일을 안 해야죠. 죄 없는 사람이 뭐 검사들 무서워하고 판사들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를 안 지면 돼.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돈봉투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정근 사무총장인가 사무부총장인가 한 양반, 그 뭐예요? 녹취록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양반 수사하다가 거기서 녹취록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파헤치겠다는 얘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 검찰이네, 짜맞추기네, 뭐 어쩌네, 야당 죽이기네,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수사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저촉이 안 되면 되는, 그런 걸 안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놓고 하면 그냥 우선 정치원 양반들 그냥 사법당국에서 그냥 조사만 들어오면 나는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런 사실 왜 없어? 다 있으니까 벌도 주고 다 사법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이지. 검사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너 와라, 너 이리 와, 조사받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가서 직접 가가지고 좋아, 나 그런 사실 없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자 봐라, 근거 있으면 근거 제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만 망가지는 것이지. 그때가 이제 바야흐로 무리한 수사다,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냥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그냥 조사하기도 전에 그냥 이거 뭐 정치검찰, 국민들이 볼 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의혹이 있다, 조사 좀 해봐라, 저게 뭔 짓거리냐,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영장이 발부됩니까? 판사들이 근거 있다, 소명이 된다, 충분히,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니에요? 응? 검사들이 영장 발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애초에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오화가 되기도 전에, 오화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스님은 끝난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화가 들어오기도 전에, 대운이 바뀌기도 전에 1년 후만, 다룬만 갖고도, 1년 후도 잘 들어왔어. 개수가 들어왔으니까 다룬만 갖고도 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기 4월 정사, 음력으로 4월 보름 후, 양력으로 6월 3일부터 20일 사이가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무호, 비미, 양력 8월 10월까지인데, 양력으로 6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김남국 의원, 이재명 대표 아마 정치 인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이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언론에서는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님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군급쟁제 사주 중에서 대운이 군급쟁제가 돼 있고 플러스 알파가 형성이 돼 나서 여기가 최고 어려운 운이에요. 김남국 의원도 여기가
최고 어려운 운입니다. 6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칫 잘못하면 생사도 가를 수 있는 운입니다. 생사도 가를 수 있다. 지금 개명하나 개수 하나 뜬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스님 보건대 좀 위험하지 않냐. 사람 일한 거 어떻게 합니까? 신병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사를 논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운이 앞으로 갈수록 하강하는 운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운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다 시작이 되고 재판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돼 갖고 거짓말 아니라 구속영장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랜 A가 이재명 대표라면 프랜 B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덮을 만한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스님 볼 때는 없어요. 아무리 뭐 비명계, 친명계 해도. 그러나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운 자체를 볼 때는 상당히 나름 따뜻한 운이 들어왔다. 지금 이미 들어왔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팬덤 개딸들이 막 그냥 이낙연 대표 뭐 퇴출 시켜라 뭐 어쩌라. 퇴출 안 돼요. 이 운이 퇴출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이 하나 있냐면 이기극 돌파, 어떤 면으로 물과 기름인데 섞어지지가 않으면, 잘 섞어지지가 않죠. 물과 기름이 어때요? 기름이 뜨죠. 물 위에 떠. 그러니까 이게 섞어진다는 것은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내년 총선에 무난히 가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양반 운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잘못하면 우리 창당한다는 소리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창당하란다. 비명계끼리 창당하란다. 누구 친명들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 169석인가요? 긴장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러다 저러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삼각파도가 아니라 사각파도예요. 이 양반 들어오면 사각파도입니다. 사각파도의 쓰나미. 이걸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상당히 총체적 위기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근데 그렇게 보면 갈팡질팡하고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소용돌이가 치면 결국은 득보는 건 어디요? 국민의힘. 따뜻하죠. 따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갈팡질팡 하다 보면 총선에 기대할 수 없는 거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예상을 하건대는 180석, 2020년도 180석. 이게 디비접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7인에 철험에 어쩌고 했었는데, 다 그 부질 없는 얘기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도 강경파들 한 10명에서 한 20명, 이런 정도만 딱 섞어 잡으면요, 더불어민주당도 좋은 정말 야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님은. 이상하게 또 정치 얘기 쪽으로, 스님 알도 못하면서 정치 얘기 쪽으로 많이 흘러버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운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상승하는 기류를 타고 있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쪽으로 모여요.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돼갖고 있어. 권력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 앞으로 모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남들은 삼각파도 쓰나미라 그러는데 스님이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하게 되면 6월 20일 때 귀국을 한다는데 사각파도에 그것도 엄청나게 큰 파도 소용돌이가 한번 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